En Indy, to Indy, tre indianer, fire Indy, fem Indy, seks indianer, syv Indy, otte Indy, ni indianer, 10 indianerbørn. De hoppede ud i båden. 에거서 크리스티.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제13장. 우리들 중 하나가, 우리들 중 하나가, 우리들 중 하나가. 이 세 마디 말이 끝없이 반복되며 잔뜩 긴장해 있는 머릿속으로 스며들었다. 5사람들, 5명의 놀란 사람들. 이 5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긴장된 상태를 거의 감추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제 가식은 거의 없었다. 그 어떤 형식적인 대화도 없었다. 그들은 자기 보호라는 본능에 의해서 묶여진 5명의 적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갑자기 비인간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짐승 같은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었다. 워그레이브 판사는 겁 많은 늙은 거북처럼 웅크리고 앉아서 꼼짝 않고 눈만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었다. 형사 출신인 블로우의 그 우람한 몸이 무척 거칠고 어정쩡하게 보였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리게 터벅터벅 걷는 동물 같았다. 그 두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에게서는 사나움과 어리석음이 뒤섞인 모습이 보였다. 그는 마치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에게 덤벼들 것 같은 모습이었다. 필립 롬바드의 감각은 부디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날카로워진 것 같았다. 그의 귀는 아주 가느다란 소리에도 반응을 보였다. 발걸음은 매우 가볍게 빨라졌으며 몸동작은 유연하고도 부드러웠다. 그리고 그는 길고 흰 이빨을 드러내 보이며 자주 미소 지었다. 베라클레이스는 거의 말이 없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서 보냈다. 그녀의 두 눈은 자기 앞의 공간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유리의 머리가 부딪혀 떨어져서 집어 올린 새 같았다. 그 새는 꼼짝 않고 있는 것만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처럼 겁에 질려서 꼼짝 못하고 있었다. 암스트롱은 보기에도 딱할 만큼 신경이 쇠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는 가끔 경련을 일으켰고 두 손은 떨리고 있었다. 계속해서 담배에 불을 붙였으나 곧 꺼버리곤 했다. 다른 사람들의 의식적인 침묵이 더욱 그를 안달복달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그는 이따금씩 신경질적인 말들을 억수같이 쏟아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기에 앉아만 있어서는 안 돼요. 분명히 할 일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할 일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일 횃불이라도 들어 신호를 보낸다면. 블로어가 무겁게 말했다. 이런 날씨에 말이요? 다시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바람도 방향을 알 수 없게 마구 몰아치고 있었다. 후두둑 떨어지는 빗방울의 침울한 소리는 그들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들은 비록 말은 없었으나 무언중에 행동을 통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커다란 응접실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한 번에 한 사람씩만 방을 떠났다. 나머지 4사람은 그 5번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롬바드가 말했다. 이건 단지 시간 문제입니다. 날씨는 개일 거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인가 할 수 있을 겁니다. 불을 핀다거나 신호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뗏목을 만드는 일 같은 거 말이요. 암스트롱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시간 문제라고요? 시간?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죽을 겁니다. 워그레이브 판사가 말을 했다. 작지만 분명한 그의 음성에는 무겁고도 단호한 면이 들어있었다. 만일 우리가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면 그렇지는 않을 거요. 우리는 매우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점심 식사는 제 시간에 했다. 그러나 늘 갖추던 그런 형식은 필요 없었다. 5명 모두 함께 식당으로 갔다. 그들은 식료품 창고에서 수많은 통조림을 찾아냈다.
소 혓바닥 고기 통조림 하나와 과일 통조림 2개를 땄다. 그리고는 부엌의 탁자 둘레에 서서 먹었다. 그런 뒤에 모두가 함께 응접실로 되돌아왔다. 그리고는 앉아서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때 그들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들은 비정상적이고도 열병과 같은 마치 병에 걸린 듯한 것들이었다. 그래, 맞아. 암스트롱이야. 아까 저 사람이 나를 곁눈질로 쳐다보는 것을 보았어. 그의 눈빛이 이상해. 매우 광적이야. 어쩌면 그는 의사가 아닌지도 몰라. 그래, 바로 그거야. 맞았어. 저 사람은 어떤 병원에서 도망친 미치광일 거야. 그래서 의사인 체 하는 거지. 그래, 맞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까? 크게 외쳐버릴까? 아니야. 그렇게 하면 그는 조심하게 될 거야. 더군다나 제정신으로 보이도록 행동할 수 있어. 지금 몇 시지? 겨우 3시 반이군. 오, 하나님. 이대로 미쳐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래, 바로 암스트롱이야. 그가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잖아. 나에게 덤벼들지는 못할걸? 적어도 나 자신은 지킬 수 있어. 나는 과거에 이것보다 더 위험한 곳에도 있어 보았어. 그런데 도대체 그 권총은 어디에 있지? 누가 갖고 있을까? 누가 가졌지? 아무에게도 나오지 않았는데 모두 그걸 알고 있어. 우리 모두 몸까지 뒤져보았으니까. 하지만 아무도 그걸 가지고 있을 수 없어. 하지만 한 사람은 그게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저 사람들은 미쳐가고 있어. 모두들 미쳐버릴 거야. 죽음의 두려움. 우리는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 나도 죽음이 두려워. 그래. 하지만 그렇다고 죽음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 연구차가 문 앞에 왔어요. 이 구절을 어디서 읽었더라? 저 여자를 살펴봐야겠어. 그래, 저 여자를 조심해야지. 3시 40분. 이제 겨우 3시 40분이로군. 설마 시계가 멈춰버린 건 아니겠지? 알 수가 없어. 아니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왜 우리는 깨어나지 못하는 걸까? 깨어나라. 심판의 날이 왔도다.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아, 내가 알아낼 수만 있다면. 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터져버릴 거야. 산산이 쪼개지고 말 거야.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지금 몇 시지? 오, 하나님. 이제 겨우 3시 45분이라니. 정신 차려야 해. 단단히 정신 차려. 정신만 제대로 가눌 수 있다면 모든 게 명백하게 밝혀질 거야. 모두 풀릴 수 있어. 하지만 아무도 의심할 수 없어. 속임수일지도 몰라. 분명해. 과연 누구일까? 그게 바로 문제인데. 누구지? 내 생각에는 그래, 그 사람일 거야. 맞아. 시계가 5시를 알리자 그들은 모두 꿈틀어했다. 베라가 말했다. 차 마시고 싶은 분 있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블로우가 말했다. 나는 한 잔 마시고 싶소. 베라가 일어섰다. 그녀가 말했다. 제가 가서 차를 가져오겠어요. 모두 여기 계세요. 워그레이브 판사가 점잖게 말했다. 이봐요, 클레이슨 양. 우리 모두 함께 가서 당신이 차를 타는 걸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베라는 그를 바라보다가 짧고 신경질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말했다. 물론 그러시겠죠. 5사람은 부엌으로 갔다. 차가 마련되자 베라와 블로우가 마셨다. 다른 3사람은 위스키를 마셨다. 3병을 따고 못질한 상자에서 꺼낸 빨대를 사용했다. 판사는 얄미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우리는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다시 응접실로 돌아왔다. 여름이었으나 그 방은 어두웠다. 롬바드가 전등 스위치를 켰으나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로저스가 발동기를 움직이지 않았으니 오늘은 작동되지 않았을 거요. 그는 잠시 주저하다가 말했다. 우리가 나가서 그걸 움직여 봅시다.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워그레이브 판사가 말했다. 식료품 저장실에 양초 꾸러미가 있는 것을 보았어. 그것을 씁시다. 롬바드가 나갔다. 나머지 4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며 앉아 있었다. 그는 양초 상자 하나와 접시 몇 개를 가지고 돌아왔다. 촛불 5개가
방 안 여기저기에 놓여졌다. 시간은 5시 30분이었다. 챕터 2. 6시 20분이 되자 베라는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빨리 자기 방에 들어가서 머리와 쑤시는 관자놀이를 찬물에 씻고 싶었다. 그녀는 일어나서 문 쪽으로 향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되돌아와서는 상자에서 초를 하나 집어들었다. 그녀는 초에 불을 붙인 다음 접시에 촛농을 조금 떨어뜨리고 초를 고정시켰다. 그리고는 문을 닫고 4사람을 남겨둔 채 방을 나갔다. 그녀는 계단을 올라가서 자기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방문을 열고는 온몸이 굳어진 채 우뚝 서버렸다. 그녀의 콧구멍이 떨렸다. 바다. 세인트 트레덴닉의 바다 냄새. 정말이었다. 그녀가 잘못 알 리가 없었다. 물론 섬에 있으면 바다 냄새가 난다. 하지만 이것은 좀 달랐다. 이것은 그날 해변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다. 파도가 치고 바위 위에는 햇볕에 말리는 해초가. 저 섬까지 헤엄쳐 가보고 싶어요, 클레이슨. 왜 저기에 가면 안 되나요? 밉살스럽게 칭얼거리던 버릇없는 꼬마 녀석. 그 애만 아니었다면 휴고는 부자가 되고 그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할 수 있었을 텐데. 휴고, 정말로 휴고가 그녀 곁에서 온 것일까? 아니야. 그 방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 때문에 촛불이 깜빡거리다가 이내 꺼져버렸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두려움이 솟구쳤다. 바보같이 굴지마. 베라 클레이스는 스스로에게 타일렀다. 괜찮아. 다른 사람들이 아래층에 있어. 내 사람이 모두. 이 방에는 아무도 없어. 있을 수가 없지. 너는 상상하고 있는 거야. 정말이라고. 하지만 저 냄새, 세인트 트레덴닉의 해변에서 맡았던 저 냄새는 단지 그건 상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방에는 누군가가 있었다. 그녀는 어떤 소리를 들었다. 분명히 무슨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가 우두커니 서서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차갑고 끈적끈적한 손이 그녀의 목에 닿았다. 물에 젖은 축축한 손이 그 바다 냄새를 풍기면서. 챕터 3. 베라는 비명을 질렀다. 저택이 떠나가라 하고 외쳤다. 자제할 수 없는 극심한 공포의 외마디 소리. 구원을 바라는 거칠고 절망적인 외침. 그녀는 아래층에서 의자가 넘어지고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요란한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녀는 오직 극심한 공포만을 의식할 뿐이었다. 그리고는 의식을 되찾았을 때 문 근처에서 불빛이 반짝거렸다. 양초 불빛. 남자들이 방으로 허겁지겁 달려오고 있었다. 무슨 일이오? 무슨 일이지? 맙소사,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녀는 몸서리치며 몇 발자국 움직이다가 그만 바닥에 무너지듯이 주저앉아 버렸다. 베라는 누군가가 그녀에게 상체를 굽히는 것과 누군가가 그녀의 머리를 그녀의 두 무릎 사이에 밀어넣는 것을 반쯤 의식하였다. 그리고는 이런 세상에, 저것 좀 봐요 하는 커다란 소리에 그녀의 의식이 되돌아왔다. 그녀는 눈을 뜨고 머리를 들었다. 남자들이 촛불을 들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축축하게 젖은 해초가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목을 스친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그것을 끈적끈적한 손으로 자각했던 것이다. 죽음의 심연에서 그녀의 생명을 받아가기 위해 되돌아온 물에 빠져 죽은 손.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웃기 시작했다. 그녀는 말했다. 해초였어. 단지 해초였어. 그게 바로 그 냄새를. 그리고는 그녀는 다시 기절했다. 넘실거리며 몰려오는 고통의 파도와 함께 다시 누군가가 그녀의 머리를 들어 무릎 사이로 밀어 넣었다. 영겁의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다. 누가 유리잔을 그녀의 입술에 갖다 대면서 마시라고 했다. 그녀가 그것을 막 받아 마시려고 했을 때 갑자기 머릿속에는 비상벨과 같은 경고가 울렸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앉아서 그 유리잔을 밀어버렸다.
그리고는 날카롭게 말했다. 이거 어디서 난 거죠? 블로우가 대답했다. 그는 말하기 전에 잠시 베라를 쳐다보았다. 아래층에서 가져왔어. 베라는 소리쳤다. 마시지 않겠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롬바드가 웃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잘했어요, 베라. 당신은 매우 똑똑하군요. 혼이 빠질 정도로 놀라긴 했어도 내가 아직 따지 않은 세 병을 가져오리라. 그는 재빨리 방에서 나갔다. 베라는 입속으로 우물거리면서 말했다. 이제는 괜찮아요. 물을 좀 마셔야겠어요. 암스트롱이 그녀가 일어서려 애쓰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녀는 부축을 받으며 비틀비틀 쇠면대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찬물을 틀어서 유리장을 채웠다. 블로우가 화가 나서 말했다. 그 브랜디는 정말 괜찮은 거였어요. 암스트롱이 말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블로우는 또다시 화를 벌컥 내며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 당신은 그걸 말하고 싶은 모양인데. 암스트롱이 말했다. 당신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오. 당신이 그랬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이런 때를 대비해서 미리 그 병에 무엇인가를 탔을 수도 있지 않겠소? 그때 롬바드가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새 브랜디 한 병과 마겠다는 기구를 들고 있었다. 그는 밀봉된 병을 베라의 코앞에 갖다 댔다. 자, 여기 있어요, 클레이슨 양. 이제는 믿겠소? 그는 양철 조각을 조금 벗겨내고 마개를 뽑았다. 운 좋게도 이 집엔 술이 풍부합니다. UNO에는 생각이 깊기도 하지. 베라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암스트롱이 잔을 들고 롬바드가 브랜디를 따랐다. 그는 말했다. 이걸 마시는 게 좋을 겁니다, 클레이슨 양. 너무 심한 충격을 받은 것 같소. 베라는 그 술을 조금 받아 마셨다. 그녀의 안색이 본디대로 되돌아왔다. 필립 롬바드는 웃으며 말했다. 자, 여기에 계획대로 되지 않은 또 하나의 업무가 있군요. 베라는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다. 당신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롬바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놀라서 기절하리라고 기대한 것이겠지. 아니,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 않소, 의사 선생? 암스트롱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미심쩍어하면서 말했다. 글쎄, 뭐라고 말할 수 없군요. 젊고 건강한 사람이 심장도 튼튼하고 그럴듯하지 않은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는 블로우가 가져온 브랜디 잔을 집어들었다. 그는 손가락 하나를 살짝 잔 속에 집어넣고는 얼른 맛보았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애매하게 말했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 블로우가 화를 내며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내가 여기에다가 무엇을 탔다고 의심한다면 당신의 그 혈색 좋은 몸뚱이를 때려 눕혀버리겠소. 베라는 브랜디를 마시고 기운을 되찾자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 말했다. 워그레이브 씨는 어디 있지요? 세 남자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거 이상한데? 우리와 함께 올라온 줄 알았는데? 블로우가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사선생, 어떻게 된 거요? 당신이 내 뒤에서 계단을 올라왔잖소. 암스트롱이 말했다. 그가 내 뒤에 따라오는 줄로만 알았소. 물론 우리보다 늦게 왔겠지만 노인이라서. 그들은 다시 서로를 쳐다보았다. 롬바드가 말했다. 이거 정말 이상한데? 블로우가 말했다. 그 사람을 찾아봐야겠소.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다른 사람들도 그를 따랐다. 베라가 맨 뒤였다. 그들은 계단을 내려갈 때 암스트롱이 어깨너머로 말했다. 분명히 그는 응접실에 남아있을 거요. 그들은 홀을 지나갔다. 암스트롱이 크게 소리쳤다. 워그레이브 씨, 워그레이브 씨, 어디에 있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조용히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제외하고는 죽음과 같은 정적이 집안을 감쌌다. 그때 응접실 문 입구에서 암스트롱이 우뚝 멈춰섰다. 다른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의 어깨 너머로 방 안을 바라보았다.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다. 워그레이브 판사는 방 끝에 있는 높은 등받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 2개의 촛불이 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가 머리에 판사의 가발을 쓰고 붉은색 가운을 두르고 앉아 있다는 사실이었다. 암스트롱은 다른 사람들에게 물러서라는 몸짓을 했다. 그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약간 비틀거리면서 침묵 속을 응시하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다가갔다. 그는 앞으로 몸을 숙여서 그의 굳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얼른 그 가발을 벗겨냈다.
그것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하얀 이마가 드러났다. 그 이마의 한가운데는 둥그런 얼룩이 져 있었고 무언가가 그곳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암스트롱 의사는 그의 축 처진 손을 들어서 맥박을 짚어보았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돌아섰다. 그는 말했다. 감정이 없고 죽은 듯한 멀찍한 음성으로. 총에 맞았어. 블로우가 말했다. 세상에, 그 총이. 의사가 여전히 생기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머리를 관통했어. 즉사했을 겁니다. 베라는 가발 쪽으로 몸을 숙였다. 그녀는 공포에 찬 음성으로 말했다. 브렌트 양이 잃어버린 회색 털실인데? 블로우가 말했다. 그리고 저 가운은 지난번에 목욕탕에서 없어진 붉은색 커튼이요. 베라가 속삭였다. 이게 바로 그것들이 없어진 이유로군요. 갑자기 필립 롬바드가 웃었다. 그것은 크고 부자연스러운 웃음이었다. 5명의 인디언 소년이 법률을 공부했다. 1명이 대법원에 들어가서 4명이 되었다. 그것이 피 맺힌 워그레이브의 최후로군. 그는 더 이상 판결을 내릴 수도 없고 더 이상 검은 모자를 쓸 수도 없게 되었어. 이것이 그가 법정에 앉는 마지막 순간이요. 더 이상의 판결문 낭독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보내는 일도 없을 것이요. 만일 에드워드 세튼이 있다면 얼마나 웃을까. 정말이지 배꼽 빠지게 웃어댈 거야. 그의 거친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베라가 외쳤다. 바로 오늘 아침에 범인이 저 사람일 거라고 당신이 말했잖아요. 필립 롬바드의 얼굴이 변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나지막히 말했다. 내가 그 말 한 걸 알고 있어. 잘못 짚었어. 여기 또 우리들 중 한 사람의 무죄가 증명되었군요. 너무 늦긴 했지만. 제13장 끝.